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근감소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어서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은 이제 골격근을 의미합니다.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고, 또 우리 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몸이나 팔다리, 그 다음에 모든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러한 근육, 골격근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내장기관, 우리 몸 안에 그런 신체 기관도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 기관에도 다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육을 우리가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평활근. 그리고 이제 심장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심장에는 이제 심근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 근육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 이러한 부분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 전반적인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평활근의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은 엄밀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피트니스 센터에 가신다거나 두세 시간씩 이렇게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조깅을 하신다거나 걷기를 하셔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그 목적은요, 결국은 우리 신체 기관을 활성화시킨다,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평활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체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또 에너지를 훨씬 더 소비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결국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다. 그 밖에 이제 근력 운동, 이 스트레칭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을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칭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유연성과 신축성, 근육과 인대의 건강, 또 관절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또 준비 운동으로서, 마무리 운동으로서 스트레칭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운동,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그러한 운동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상당히 이상적인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네,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대라면 다 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기초 대사량 증가시켜서 비만이나 체지방 축적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심장, 혈관, 근육,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혈압 하락시키고, 각종 암을 예방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운동 강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나 피로가 지속된다. 빨리빨리 이제 피로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운동 강도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그리고 이제 피로나 통증이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 이상 강도의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투약하실 경우에는 심장이나 혈관에 과격한 운동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겨울철에 날씨가 아주 추워졌을 때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되었을 때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워밍업을 하신 후에 낮은 강도의 그런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했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직업별로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정치인, 기업인 이런 순서인데요. 왜 체육인은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면서 수명이 짧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과량으로 필요로 하게 되고요. 산소를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고 또 질병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 정말 건강에 꼭 필요한 운동이지만 운동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활성산소에 의한 우리 몸의 산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길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이 카로티노이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라이코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소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셀레늄, 코엔자임 Q10 등과 같은 그러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고 운동을 병행하셔야만 우리 몸의 산화를 억제해서 운동에 의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두뇌 건강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이 운동량이 적은 분일수록, 젊었을 때 활동이 적었던 분일수록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인지기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한계를 거의 다 뛰어넘고 있는데 가장 뒤처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유사한 동작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결국 두뇌의 아주 정교한 그런 활동과 관련이 아주 깊다라는 것이고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의 부피도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늘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무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뇌 공간의 40%가 뇌 척수액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뇌는 그만큼 수축이 된 거고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체 활동과 두뇌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요. 운동량, 즉 활동량이 많았을 때 뇌신경 성장 유도인자, BDNF라고 하는데 이 인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또 해마세포,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 치매라는 것은 결국 해마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운동이 해마세포 생성,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이 결국 우리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우리 두뇌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두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뇌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